안녕하세요. 오늘 챕터 11 글로벌 플로우스 오브 피플의 발표를 맡은 국제관계학과 배영민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지구 반대편까지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한 글로벌 플로우스 오브 피플에 대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와 간단한 흐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이주, 이민, 여행이 아주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존재하지 못했던 다양한 현상과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흥미로운 새로운 현상과 문제를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계인을 방랑자와 관광객, 총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것입니다. 관광객은 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으로 인한 선택적인 이동이지만 방랑자는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랑자의 노동력 이주, 다양한 나라들의 방랑자 대처법, 송금, 두뇌 유출, 디아스포레이션 등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I was born there. I lived all my life there. Then the war came. A big war. By plane they attacked us. My home was hit. I had a shop. That too was damaged. Now there are no people there. No people. We have a lot of problems in our country. We have to straighten out our own problems. And as far as that's concerned, I heard about the border, I heard about the wall. Well, the wall does work, especially if somebody like me does it, because I know how to do wall. 이 영상은 난민의 다양한 발생 이유 중 한 가지와 그러한 난민의 이주를 막기 위한 트럼프의 인터뷰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민은 무엇이며 왜 생겨났을까요? 이러한 흐름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인구의 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많은 인구가 이동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이동선이 발달하면서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는 현상입니다. 현재 역시 이주민들은 다양한 나라의 인구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디아스포라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활동은 종종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디아스포레이션과 세계화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후자의 확장은 전자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가상의 디아스포라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주는 추진 요인과 당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당김 요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대해 더 쉽게 알아낼 수 있고 각 나라에 대한 정보 역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현대 기술에 의한 공식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주를 훨씬 더 쉽게 만들고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날의 국제이주에는 흥미로운 두 가지 특징이 존재합니다. 첫째, 선진국에서 온 국제이주민의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 그중 70%에서 90%가 북미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을까요? 그 답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노동이주 때문입니다. 노동이주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이주는 다른 이주에 비하여 특히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노동이주가 많은 제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숙련된 노동자와 준숙련 및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 모두의 노동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많은 수의 이주민들이 다른 나라로 유입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원주민과 다양한 형태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많은 지역, 특히 미국과 많은 유럽 국가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걱정은 이주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이주민 중 먼저 방랑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방랑자란 쉽게 말하자면 필요에 의해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방랑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주를 하는 사례보다 전쟁과 재난을 맞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불행히도 방랑자들은 이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세계화로 인한 난민, 그 중에서도 불법 이주의 흐름이 가장 잘 나타나는 미국과 멕시코의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불법 이민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우 리서치 센터 추산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절반 이하인 45%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전체 이민자의 26.6%를 차지하는 이 나라의 최대 이민국입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은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법 집행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법 집행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멕시코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 외에도 많은 다른 나라인 중미 등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대다수가 멕시코의 많은 지역을 지나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법 이주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불법 이주에 관한 법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경 관련 이슈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입니다. 2016년 미국의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트럼프는 취임 후 거대한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노력에 대해 장벽의 상당한 부분을 건설하거나 교체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2020년 말까지 500마일가량 장벽 완성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울타리가 지형을 감안할 때 과연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의문들이 존재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진입을 위해 더 위험한 방법을 택하도록 유도할 뿐이라는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이주가 꼭 단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민은 젊고 활기차고 야심찬 새로운 노동자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원주민들보다 유연성이 뛰어나 원주민들이 기피하는 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번 이주민들은 소비자가 되어 많은 돈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주민은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돈을 번 이민자들은 송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송금은 이주민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돈을 되돌려보내는 거래입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송금에 대한 문제 역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을 통한 송금은 개발로 유입되는 가장 큰 자금원입니다. 송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GNP는 실질적이고 고른 비율을 이루게 됩니다. 송금은 개발도상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고국의 경제 유출을 초래하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이제 관광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광객은 자신이 원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이동은 방랑자 이동처럼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방랑자와는 달리 관광객들은 쉽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장벽과 마주합니다. 관광은 세계화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관광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행사와 항공사, 크루즈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역시 다양한 관광 산업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관광지가 아닌 곳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공항, 공항의 식당, 비행기, 유람선, 세관구역, 관광버스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관광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와 환경이 깨끗한 관광지로 관광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요구는 곧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관광객 역시 아무런 장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로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자료와 긴 대기 시간을 요구하여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트럭과 일과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자주 구금이 되다 보니 이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한 미국에선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때때론 몇 달이 걸리고 미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뇌 유출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인해서 많은 지적이고 고급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다른 곳에서 높이 평가를 받기 위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이스라엘,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많은 나라에서 두뇌 유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이동의 세계 흐름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란자에 대한 의견은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 모두 그 일리가 타당하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를 쉽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한민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러한 사상에 얽매이기보단 세계화의 흐름에 우리 역시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것과 이러한 흐름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